네, 4월은 황사가 가장 심한 달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아직 대형 황사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독해지는 황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올해는 3월에 벌써 세 차례나 황사가 있었는데요. 4월이 그래도 가장 황사가 심한 달이기 때문에 걱정이 큰데 황사 전망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다행히도 올 한 해 아직 강한 황사는 없었습니다. 네. 3월의 세 차례 황사는 약한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네. 기상청에서는 올해 황사가 평년 수준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일쯤 황사가 예보돼 있는데요. 약한 황사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겠죠. 네. 그 추세적으로 살펴본다면 황사가 점점 강해지긴 하지만 지난해와 그 2011년에는 이렇다 할 정도의 대규모 피해는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안심할 수 없다고 보는 근거는 또 뭔가요? 네, 지난 2년간 강한 황사가 없었던 것은 봄이 봄 같지 않게 비가 자주 왔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바람 방향만 맞다면 황사는 언제든 한반도 쪽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발원지인 중국 사막이 더욱 건조해지고 동쪽으로 확대되면서 황사 발생 규모 역시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년 전부터 중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됐고 최근에는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실제 중국 남부의 12개 성에서 사막으로 변한 토지의 면적이 8,800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1.5배나 됩니다. 게다가 황사의 발원지가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북만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만주발 황사의 경우 빠르면 12시간 내로 우리나라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황사를 단순히 때 되면 부는 모래쯤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황사는 10 마이크로그램 이하의 미세먼지와 중금속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황사가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과거 황사는 그저 흙먼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납, 비소 같은 중금속을 품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급속도로 산업화되면서 공업단지가 동해안에 밀집된 것이 원인입니다. 황사가 동해안을 거치면서 공장에서 발생한 중금속과 결합해 날아오는 겁니다. 특히 중국 북동부 지방을 통과한 황사는 북서부 지역을 통과한 경우에 비해 유해 물질 농도가 2배에서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19일에 포집된 황사 샘플입니다. 이 장비 안에 넣어 분석하면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월 들어 세 번째로 관측된 이 황사 샘플에서도 비소, 셀레늄 등 유해 중금속이 발견됐습니다. 2, 3년간을 분석해 봤더니 순수한 황사하고 그다음에 공업지대를 거쳐오는 황사하고 차이를 봤더니 비소라든지 납이라든지 셀레늄 이런 오염물질이 2배에서 한 3배 정도 오염 황사가 더 많은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는 중금속뿐만이 아닙니다. 황사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황사가 올 때 한반도 상공에서 최대 8만 6천 톤의 미세먼지가 뿌려집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는 배기가스가 주성분인데 호흡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코 속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으로 직접 들어가 박혀 폐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 입자 크기가 작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주로 그 공업지역에서 그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돼서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사가 중국의 공업지역을 통과할 때 그때 중국 공업지역에서 방출된 미세먼지들과 함께 온다. 그래서 이 황사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건조한 기도의 점막에 상처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이 기관지가 취약한 사람들은 훨씬 위험합니다. 지난 2008년 서울 등 7개 대도시의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황사가 없는 날보다 황사가 발생한 날 천식으로 인한 입원 건수가 5에서 6% 더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유해 물질이 침투하기 가장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세먼지는 이 장벽을 뚫고 뇌로 직접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뇌 속으로 들어가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혈전이 생겨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신부가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어난 아이의 지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울산, 천안에 거주하는 산모 650명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산모의 태아 초음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의 농도가 가장 높은 서울 지역 산모의 태아의 뇌 발달이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세포와 닿으면 혈액 속 산화 스트레스의 농도가 증가해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황사의 위험에서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황사가 나타나면 일반 마스크가 아닌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반 마스크는 약 곰팡이나 세균을 한 80% 정도는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약국에서 구입할 때 황사 방지용이라고 쓰여 있거나 의약 외품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게 된다면 미세먼지나 세균 곰팡이들을 한 98%까지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사 방지용 마스크는 입체적으로 재단돼 미세먼지가 한 번 더 걸러져 폐로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산화 물질이 함유된 과일, 야채 등도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 봄철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염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돼지고기가 좋다는 이야기는 사실 예전에 탄광촌에서 탄광일을 하시는 광부님들이 그 일을 끝나고 돼지고기로 씻어낸다는 해서 많이들 드셨다고 하고, 돼지고기가 입안이나 기관지에 붙은 미세먼지를 씻어낸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정설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기관지 점막의 건조함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소화기 계통으로 흡수된 중금속들을 빨리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같은 방법도 황사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력한 황사가 찾아올 경우에는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또 운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동차 보면은 실외 공기가 들어오는 그 스위치가 있고 실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이 스위치가 있는데 그때는 가급적이면은 실외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붙이면은 황사철이 지나면은 자동차에 들어있는 에어클리너를 이 교체를 해준다든지, 자동차 안에 있는 향균 필터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바꿔주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사가 심할 경우 노약자나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아예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황사 대비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 있는 면 마스크 중에 대충 쓰면 될 줄 알았는데도 마스크를 또 아무거나 쓰면 안 되는 거였군요. 네, 황사 속 미세먼지의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품 포장에 황사 방지용과 의약 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얼굴에 밀착되기 때문에 차단 효과가 크고요. 일회용이므로 한 번 쓰면 세탁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군요. 결국 황사가 오면 또 물을 또 많이 마시고 뭐니 해도 외출을 좀 자제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윤영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